네,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첫 번째 이슈는요. 네, 지난주였죠.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굴착기가 초등학생 2명을 쳤고 이 중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사고였는데요. 네. 이 굴착기 기사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죠. 이 기사 A씨가 구속이 됐습니다. 조사 결과 이 사고 당시 A씨는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의아해 하셨을 텐데 정작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자, 아무리 뭐 굴착기가 일반 차량과 구조가 다르다고 해도 사람을 치고도 몰랐다는 게 과연 좀 가능한 일인지 사실 좀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근데 지금 학교 앞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예. 이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? 자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자, 왜요? 다들 아시다시피 이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죠. 그런데 이 민식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범위가 있는데요. 이 범위 안에 굴착기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호호. 그래서 결국 경찰도 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. 네.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해 혐의,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좀 처벌의 정도가 다르거든요. 네. 방금 그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민식이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. 네.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굴착기가 왜 차량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는지, 또 민식이법 입법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는지 많은 분들이 또 비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니 굴착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의 의무에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당연히. 네, 맞습니다. 납득이 안 되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는요. 자, 소비자 물가 상승에 기름값 상승, 주택담보대출 상승, 전세자금 대출 상승, 다 상승입니다. 다 네. 오르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그 지난주에 JB가 월급만 안 올랐다. 그야말로 우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마이너스 통장도 예외는 아니겠죠. 이 마통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역시 금리가 크게 뛰었습니다. 오호. 자, 어제 매일경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마통 대출 쓰고 있는 직장인들 사례를 조금 보니까 6,500만 원 한도로 하나은행에서 마통 쓰고 있는 A씨는 만기를 연장하고 나니 금리가 0.7%포인트 상승하면서 한 해에 감당해야 할 이자가 45만 5천 원이 늘었고요. 네. 또 카카오뱅크에서 마통 대출 받은 B씨는 만기를 연장을 하게 되면 금리가 최소 2배 오른다. 이런 2배?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예. 2배면 사실 뭐 이자로서는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운 액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예.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출받은 분들에게 또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모레 수요일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.5%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거다. 이런 예측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.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와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핀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거다. 이런 우려도 역시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들도 엎친 데 덮친 격이고요. 그리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뭐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. 이런 기조, 이런 금융당국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해가지고 맞습니다. 대출 금리를 좀 내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네. 아니라는 얘기네요. 이거. 그게 생각보다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마치 기름값과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. 그렇게 비유가 네. 되는 겁니까? 예. 야, 두 배로 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는요? 네,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경제 관련 이야기 연이어서 좀 하게 되는데요. 네. 주식 하락장도 문제입니다. 정말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 난다 이런 소리 주변에서들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.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찬스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. 바로 기업 오너가 또 임원들인데요. 이 시점을 증여세 절세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. 어떻게? 이 현행법상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
2개월씩 총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 효과 누릴 수 있거든요. 좀 구체적으로 예를 살펴보면 일단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10살, 7살 두 딸과 4살 조카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이를 주식 매수에 활용했다고 하는데요. 이들은 증여받은 돈이 총 4억 1,200만 원으로 각각 9,000주의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. 류진 풍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은 배우자인 헬렌 로 씨와 자녀인 류성회 씨에게 각각 12만 6,012주 또 7만 9,180주를 증여를 했습니다. 박종수 SK바이오사이언스 실장은 친인척에게 4,000주를 또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비올의 이상훈 이사 역시 배우자에게 15만 주를 증여했다고 합니다. 네. 최근 대형 증권사의 증여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윤석열 정부에서 새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이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해서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최근 경제 위기의 성격과 피해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뉴스였습니다. 씁쓸합니다. 세테크입니까?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죠. 네, 정말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.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주식을 그러니까 대량 증여를 한다. 맞습니다. 이런 부의 상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네. 상당히 박탈감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? 저도 좀 증여할 게 있으면 좋겠네요. 아 그래요? 왜 아침부터 기운을 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월요일부터 죄송합니다.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